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선 여야 양당이 격돌하고 전남 영광과 곡성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치열하게 맞붙는가 싶더니 전남 영광군 선거전은 또 다른 양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내의석 3석의 소수정당인 진보당 후보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와 나란히 3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호남 민심과 진보당이 전략 알아봅니다.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재현 대표님께서는 선거운동위에서 전남 영광에 상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네. 영광이시죠? 네, 지난 23일부터니까요. 벌써 보름째가 됐고요. 네. 이곳 영광에서 주민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다. 좋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영광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영광에 한 달 살이 이런 이제 관광을 많이 오시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처음 왔을 때는 너무 좋다. 너무 이 관광하기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영광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어려움, 삶의 형편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 책임감이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생겼다는 말씀이시고요. 물론입니다. 네. 지난 5일 토요일 일정표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05시 40분에 영광 공고 근처 인력대기소에서 일정 시작하는 네. 걸로 돼 있던데 네. 실제로 그렇게 깜깜한 새벽에 일정 시작해서 깜깜한 밤에 일정이 실제로 끝납니까? 네, 저희 진보당은 항상 선거운동을 그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는 것이 전국의 이제 당원들이 그런 선거운동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래요. 이곳 영광에서는 사실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도시처럼 첫 차나 막차 시간이 아주 늦거나 빠르거나 이렇지 않다 보니까 예.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장화를 신고 대파밭을 몇 시간 동안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대파밭을요? 네, 지금 대파가 이상 고온 때문에 많이 쓰러지고 죽어서 농민들께서 그걸 솎아내고 또 이제 밭을 정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비를 맞으시면서 다 밭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논밭을 헤치고 다니면서 추수하시는 곳이라든지 밭에 작물 키우시는 곳들 이런 데를 다니면서라도 만나야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네. 농촌 지역의 선거운동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광하면 또 굴비를 떠올리는 분들 많잖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바닷가도 가보셨나요? 바닷가 주민들도.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바닷가 법성이라든지 네. 백수라든지 이런 곳들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어민들께서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런 이야기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그 일조량과 그다음 바닷가의 그 특이한 바람 이게 이제 그 명품 굴비를 만든다고 이제 하던데 여하튼 네. 그 바닷가도 보시면서 온갖 거기 계신 주민들 아주 밀착해서 지금 만나고 계시다는 말씀하셨고요. 네. 자, 이번 재보선은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교육감 1명 선출합니다. 9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이번 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항상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텐데요. 이번은 네. 총선이 지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에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재보궐 선거 기간에도 이 정권의 여러 실책들과 그에 대한 공분들을 아마도 투표장에서 모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호남은 또 그와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호남의 선거는 또 다른 기준으로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정권 심판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고 지역 일꾼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세요. 어느 쪽에 좀 중점이 가 있다고 보세요? 그 느낌 선거마다 개념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곳 영광 같은 경우는 무소속
이 군수의 부정 비리 문제로 인해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영광의 선거에서만큼은 사실 정권에 대한 차원의 이제 거대한 담론보다는 주로 깨끗한 인물, 우리 고장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군수를 뽑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일꾼론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보당은 다른 데는 일단 제쳐주고 전남 영광 한 군데 후보 냈습니다. 후보를 다 안 내더라도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인가요? 네, 물론 그렇고요.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를 많이 만들어서 정권 심판의 연대를 전국적으로 펼쳤었는데 호남에서만큼은 모든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네. 이곳 호남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진보당이 바닥 민심을 많이 쌓으면서 대안의 정치 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왔는데요. 이번 군수 선거를 통해서 뭔가 군정을 맡길 수 있는 세력이구나, 새로운 정치 세력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중앙당 당직자, 수도권 당원, 멀리 대구 경북에서도 이제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영광군으로 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전국에서 오시고요. 네.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안 오신 곳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그래요? 아주 뜨겁습니다. 네. 비단 진보당 당원뿐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시는 분들께서 영광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 양상들 보시면서 너무 설렌다. 그리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진보당이 이번에는 선전할 것 같다. 이런 응원 많이 해주시는데 네. 실제로 이곳 영광의 민심은 훨씬 더 뜨겁습니다. 영광 국민들께서 해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들으면서 저희도 굉장히 설레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치열한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10월 초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에서 네. 저희 후보를 포함해서 4명의 후보 중 3명의 후보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저희 진보당 후보가 모두 30% 초반대의 여론조사 결과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네. 실제로 이곳 주민들께서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각축을 벌이는데 특히 진보당 이석하 후보의 경우는 치고 올라가는 상승세가 무섭다. 정말 분위기가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듣고 있는 바닥 민심으로는 대세가 확실히 치고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세가 중요하니까 그거 아주 좋은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김재현 대표님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10월 2일자로 나온 이제 여론조사인데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9일 30일 이틀간 영광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장세일 민주당 후보 32.5%,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30.9%, 이석하 진보당 후보 30.1%로 세 후보가 30%대 초반대 이렇게 오차범위 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조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진보당이 이렇게 후보가 약진하는 이유, 진보당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후보가 경쟁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입니까? 둘 다입니다. 실제로 진보당은 이제 막 국민들께 이름을 알린 정당이고요. 이번 네. 총선에서 원내 세석을 얻으면서 국회 안에서 보면 300석 중에 1%에 불과한 작은 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영광에서는 정당 지지율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서 비단 후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진보당 당원들이 지난 몇 개월간 흘렸던 그 땀의 가치를 알아주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저희는 7월부터 이석하 후보를 가장 먼저 출마 선언으로 등판시키면서 네. 강조했었던 기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 선거에서 주로 돈을 뿌린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석하 후보가 농사꾼인데 이장 출신 농사꾼인데 네. 군수 출마한다고 했을 때 너 돈 많냐, 몇십억 있냐 이런 질문들 하셨는데 그래요? 저희는 돈 뿌리는 거 대신에 땀을 뿌리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못 받고 할 수 있는 저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네. 진보당 때문에 영광군에 쓰레기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 그래요? 거리 청소부터 뭐 농촌 일손 돕기 그리고 뭐 우리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 말벗도 되어드리고 또 병원 가실 때 같이 부축도 해드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께서 어려우셨는지 이야기를 직접 경청하고 또 국민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책과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배경, 네. 이 기존 군수의 비리 부정 문제에 더해서 깨끗한 인물뿐만 아니라 참신하고 진정성 있는 군수가 그동안 필요했는데 진보당 이석하에게 한번 맡겨 봄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이렇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군수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농민들인데 네. 대한민국 역사상 농민 군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이장 출신 농민 군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진보 정당 역사상에도 군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보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군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당선을 목표로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뭐 구청장 이런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군수는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도 울산 동구구청장 그러니까요. 진보당 김종훈 구청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대도시가 아니라 이런 농촌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좀 특유의 기운이 있어서 참 이곳에서 진보 정치를 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좀 어려웠습니다만 네. 이번만큼은 빛을 발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김재현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깨끗한 후보, 좀 차별화된 후보, 지역 밀착형, 지역 일꾼형 후보가 바로 진보당 후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또 네. 차별화된 전략도 그쪽에 이제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시고. 자, 그런데 유권자 한 4만여 명이라 그래요. 거기가 유권자 4만여 명 기초단체 이제 선거전인데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여기서의 어떤 그 메시지라 그럴까요? 이런 거는 호남 민심을 가늠할 여기가 바로미터다. 이렇게 좀 전국 선거적인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전국 단위 선거 축소판이 됐다. 이런 식의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네. 보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는 이른바 호남 적자론을 둘러싸고도 이게 큰 집이니 작은 집이니 그걸 떠나서 이번 선거에서만은 호남 적자론을 둘러싸고 약간 경쟁하는 모습인데 이 논쟁에서 진보당의 어떤 위치랄까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그 논쟁에서는 한 발 비껴서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예, 사실 이 영광 군수는 지금까지 세 차례나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군수가 당선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영광 국민들께서는 무조건 민주당이 텃밭이긴 하지만 무조건 민주당이 몰아줘야 된다라는 것에 약간 거리를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석하 후보와 같은 참신한 인물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 상황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패권 다툼처럼 한 달여 전부터 선거의 본질이 좀 흐려졌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조국 두 아닌데요. 야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거론되시는 분들께서 왜 이곳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어떤 이제 호남 패권 경쟁을 하시는지 우리 이 영광의 국민들께서도 좀 의아해하시고 아마 전국 각지에서 보시는 분들께서도 몇 달 전까지는 분명히 힘합쳐서 총선 치르자, 정권 심판하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저기서는 갑자기 왜 저러지라고 하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도 많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거기에서 좀 한 발 비껴서서 네. 우리 국민들이 진짜 원하시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니만큼 네. 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우리 국민들 말씀 듣고 인물의 우월성을 잘 말씀드리면서 네. 그렇게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지금 조국혁신당의 후보께서는 바로 얼마 전까지 민주당 후보 공천을 신청하셨다가 네. 이제 공천 과정에서 탈당을 하시고
조국혁신당으로 입당을 해서 공천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총선에서 그래서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요 기초단체장 이번 선거 선거에서. 예, 네. 아주 최근의 일이네요. 예,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민주당 후보님과 조국혁신당 후보님의 어떤 정당에서의 정체성이 별로 다르지 않은 만큼 네. 두 당의 정체성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리를 바꿈하는 것으로 새로운 어떤 이곳 지역의 정치 또 호남의 정치의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호남 정치의 새로운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뚫고 정말 바닥을 다져왔던 진보당에게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님 선거는 이기면 이제 당연히 좋겠지만 질 수도 있는 게 선거잖아요. 네. 당선 여부와 별도로 진보당이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얻으려는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호남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호남 정치가 새로워져야 된다,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민심에 부응하면서 여기에서 진보당이 그 역할을 해낸다고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 교체의 임무도 저희가 자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국회와 또 다르게 이곳에서 군수가 군정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정치 세력으로서 한 발 더 발돋움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저희가 그런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뛰고 있습니다. 네. 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22대 모두 3명입니다. 울산 북구 재선 윤종호 의원, 비례인 전종덕 정혜경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회 상황에서 존재감 드러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소수정당 진보당의 원내 전략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당의 위치가 늘 좀 그러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해서 네. 거대한 소수 전략 이런 표현도 있었지만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당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던 분들은 진보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선명한 정체성 그리고 이 소외된 정치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된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소금 같은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보당은 이미 한 2달여 전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당론을 천명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국회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연대를 최초 제안하는 것으로 그리고 국회 바깥에서는 퇴진 투쟁의 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힘이 광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광장에서만큼은 진보당이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돋보인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특히 서민들 목소리를 국회 안에 잘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 안팎에서 소외된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서 원내 정치 해내겠다는 포부입니다. 자, 진보당 강령 가운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강령 3항은 자주, 평화, 번영이 보장된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선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하자 이런 진보당 인식은 여전히 계속되는 건가요? 유효한 건가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부분은 그 통일을 하자 말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이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평화 봐주셔야 될것 정착에 같아요. 주안점이 둬져 있습니까? 네, 그리고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때 이러할 때 남과 북 그리고 관계국들이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비동맹 중립국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통일이 됐을 때 비동맹 중립국가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보당이 얘기하는 외교정책의 핵심은
우리 국익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다극화 시대에 어느 특정 나라와 일방향의 동맹 관계를 형성했을 때 자칫하면 다른 나라와 대립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것이 국익을 도모하는 데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외교 관계에서만큼은 지금의 윤석열 정권 또는 그 이전 정권이 토방해 왔었던 일방향 이 동맹 체제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령 2항의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에서 민족 자주권 확립한다. 이것도 어떤 어떤 미국에 편중된 한미일 이쪽에 편중된 것보다 조금 다극적으로 외교를 하자 뭐 그런 뜻인가요? 물론입니다. 저희 강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그동안 한미 관계를 저희가 반세기 넘게 동맹 관계로 형성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것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불평등한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방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영역 전반에서 기울어진 이 관계를 주권 국가답게 돌려놓고 그리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은 비동맹 중립국가가 되어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더욱 번영되는 국익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재현 상임대표는 지난 6월에 당원 투표로 선출됐습니다. 언론들은 김 대표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는 점 강조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진보당 역사 보면 2017년 10월 15일 창당한 걸로 나옵니다. 해산된 통진당 의원 출신이라는 언론들의 시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들께 알려지게 된 출발점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원내에 발을 들인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진보 정치를 시작했었던 그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도 진보 정치 하고 있는 것은 또 제가 자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진보당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2017년에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정말 많은 노동자, 농민들께서 지금 10만 명의 당원이 있거든요. 그 네. 당원들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정당이고요. 그 정당의 대표로서 지금 총선 치르고 또 이렇게 재선거까지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이 통합진보당 의원으로서의 저희 활동에 보다는 훨씬 더 한 발 나아간 새로운 진보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모습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칫 이것이 과거 더 이상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종북 색깔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바라지 않고 그것을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 언론의 역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간 진보 정치 구현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진보당 상임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